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방송인 박나래 씨를 둘러싼 이른바 이 주사 이모 논란을 계기로 의사의 왕진, 방문 진료와 또 간호사의 방문 의료 행위를 둘러싼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의사 방문 진료는 어디까지 가능한지, 간호사의 의료 행위는 어떤 경우에 허용되는지 오늘 이슈톡톡 이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의료법 전문가인 오지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근 이 방송인 박나래 씨 의혹이 불거지면서 좀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뭐 주사 이모에 이어서 링거 이모까지 나왔는데 일단 이 인물들이 모두 의사 면허가 없다고 알려졌어요? 맞나요? 네. 알려진 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신 걸로 확인이 됐고요. 네. 국내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신데 이런 행위들, 알려진 행위들을 하신다고 하면 모두 다 불법입니다. 네. 의료법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의료 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예. 간호사라 하더라도 의사의 지도나 처방 하에서만 의료 행위가 가능합니다. 네. 그 뭐 해외 의사 면허가 있다 뭐 이런 또 논란도 있었는데 해외 의사 면허 소지자인 경우에는 뭐 혹시 어떻게 되나요?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해외에서 의사 면허를 가지신 것만으로는 한국에서 의료 행위는 불가하고요. 만약에 한국에서 진료를 하시려면 네. 한국에서 국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시고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를 따로 받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일반인과 똑같이 무면허로 취급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해외에서 아무리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뭐 운전면허증 이거 비교하기에는 좀 뭐 많이 범위가 다르지만 운전면허증을 이제 해외 나가서도 뭐 인증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지 않고요. 네. 이 주사나 링거 같은 서비스가 단순히 그냥 서비스가 아니고 환자의 당시 상태를 전문적으로 판단을 하고 네. 만약에 약품 같은 거를 선택하는 경우에 그로 인한 부작용까지 고려해야 되는 전문적인 의료 행위여서요. 네. 법적으로는 사실 악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 구조 자체를 처벌하는 이제 추상적 위헌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국내 의사 면허는 없고 해외 의사 면허만 있는 사람이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했다. 그럼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고요. 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위가 꽤 셉니다. 네, 그러네요. 이번 논란에서 또 문제가 된 게 이 면허 소지 여부와 별개로 또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의료기관 밖에서 이렇게 주사를 맞았다는 부분이 문제가 된 건데 이런 경우에도 의료법상 불법에 해당되나요? 네, 원칙적으로 의료법상 의료기관 안에서 진료하는 게 원칙이고요. 네. 의료기관 밖에서의 진료는 왕진이나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차량 등 의료기관 밖에서 상시적으로 주사 등의 투약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왕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은 불법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하. 왕진 요건에 대해서 잠시 후에 한번 짚어보고요. 사실 이번 주사 이모 논란 이전에도 연예계에서 뭐 피부 미용 시술 등을 명목으로 한 프로포폴 오남용 사례들이 꽤 있었거든요. 어떤 사례들이 좀 있었던가요? 네, 그때는 이제 프로포폴이나 수면 마취제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 사건들이 여러 차례 있었고요. 예.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이제 주사 행위 자체에만 포커스를 맞췄다기보다는 의료 목적이 아닌데도 반복적으로 네. 투약하셨다거나 또 네. 진료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시고 관리 의무를 하지 않으셨다거나 네. 그리고 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투약했던 이런 경우들이 모두 다 겹치면서 형사처벌로 이어졌고요. 예. 이런 것들은 무면허 의료행위뿐만 아니라 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의무 위반, 또 의사의 직무 위반 이런 문제들이 함께 문제되기 때문에 네. 사안이 중할 경우에는 구속 기소까지도 가능한 사안들입니다. 예. 근데 사실 이번 이 사태를 두고 어떤 분들은 일각에서는 과거에 예전에 이 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집에 와서 진료를 하고 했던 걸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왕진, 그러니까 이 방문 진료가 현재 법적으로 허용이 되나요? 네, 왕진 자체는 지금도 합법이고요. 다만 예전처럼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니고 네. 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발전됐고요. 예. 건강보험 요건을 충족하시지 못하면 순전히 비급여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전액 네. 본인 부담금으로 처리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많이들 궁금해하실 게 그럼 어떤 경우에 이 왕진 방문 진료가 가능한 건지 합법적으로 방문 진료할 수 있는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응급 환자에 준해야 되는 것이고요. 응급. 네. 그리고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서 도저히 병원 방문이 어렵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서는 네. 뭐 단순히 집이 편하다든지 뭐 시간이 없다든지 이런 네. 것만으로는 왕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아, 응급 상황인 경우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 거동이 불편하다는 것도 어떤 뭐 판단 기준이 딱 정해져 있을까요? 네,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네. 법에서 흔히 쓰는 것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거기까지 가는 게 좀 불편한 정도로는 충족이 안 되고요. 아, 정말로 현저히. 예, 네. 이동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신 정도에 이르러서 왕진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받을 수 없는 정도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문 진료 첫 번째 요건은 지금 응급 환자라고 하셨습니다. 응급 환자도 어떤 기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말 그대로 이제 생명이나 신체가 위급한 정도에 해당해야 되는데요. 네. 문제는 이게 그 당시 환자의 의학적 판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네. 나중에 사후에 봤을 때 객관적으로 이 정도는 응급이라고 보기 좀 어렵지 않냐라고 하면 네. 사실은 그 왕진 진료 자체가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요. 왕진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 의료진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당시 환자 상태 등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시는 게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도 그 상황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응급 상황이라는 거를 좀 확실하게 구분이 될 때 왕진 방문 진료를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응급이 아니거나 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지 않은 경우에 방문 진료를 받았다 하면 건강보험 적용은 안 되는 건가요? 네, 적용이 되지 않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액 부담이 되시게 되는 경우고요. 네. 이때 더 문제는 돈보다도 의료기관 내 적법한 의료행위가 아닌 걸로 판단이 될 수 있어서요. 그렇죠.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처벌로 이어질 네. 수 있겠고요. 뭐 의사도 그렇고 환자도 그렇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간호사 같은 경우에 뭐 가정으로 찾아와서 이렇게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가정 간호나 방문 간호라는 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가정간호는 이제 의료기관 소속의 가정 전문 간호사라는 분들이 의료법 하에서 네. 의사의 처방과 진료 계획을 가지고 가정에 방문하셔서 의료행위를 직접 제공하시는 것이고요. 네. 방문간호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에 따라서 방문간호사님이 방문하셔서 요양 돌봄이나 이런 성격의 건강관리 등을 제공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의료기관이나 방문기관 소속의 간호사가 의사의 사전에 정해진 범위에 따라서 예. 간호 행위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라고 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또 네, 아니겠네요. 아닙니다. 네. 어떤 특정한 상황과 요건이 갖춰졌을 네, 때만 맞습니다. 가능한 거군요. 네. 뭐 가정간호 좀 비슷한 것들이 가정간호, 방문간호, 뭐 왕진간호 있는데 다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아니요. 앞서 말씀드린 가정간호와 방문간호는 적법한 것인데요. 네. 왕진간호라는 단어 자체는 네. 법적인 개념도 아니고 왕진 자체는 의사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왕진간호를 같이 붙여 쓰시는 건 그 자체로 위법한 단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왕진은 그러니까 의사가 직접 가서 진료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방문간호와 가정간호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간호사가 방문을 할 수 있지만 그때에도 간호 행위만 가능하다는 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또 새로운 궁금증이 생기는 건요. 집안에 의사, 가족 중에 의사가 있는 경우에 뭐 집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진료를 봐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가족이 의사라서 집에서 봐줬다. 이거는 괜찮은 건가요? 단순히 이제 같이 있는 상황에서 뭐 밥 먹으면서 몸은 좀 어떠냐 이렇게 묻는 거를 넘어서 진단을 한다거나 약을 처방한다거나 하는 전문적인 의료행위가 들어가는 경우에는요. 네. 법적으로 말하는 진료에 해당하고요. 예. 그럴 때는 이제 의료법상의 의무가 당연히 부과됩니다. 이를테면 진료기록부를 당연히 작성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꼭 병원에서 한 게 아니라 집에서 진료를 했다고 해도 진료 기록부를 꼭
남겨야 하는 건가요? 네,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의료기관 외에서의 의료 행위 자체가 네. 엄격하게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요. 네. 사실은 그 부분을 가정적으로 상정하기도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진료에 들어가게 되면 예. 의료법에 따라서 진료 기록을 작성하시고 보관할 의무. 이걸 위반하시게 되면 네. 500만 원의 벌금에도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요. 네. 되도록 의료 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이 응급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거는 허용이 네. 되는 부분일 테고요. 네. 현재는 그러면은 말씀해주신 걸로 보면 뭐 왕진이 가능하고 뭐 가정 간호나 방문 간호도 지금 제도적으로 허용이 되는 부분인데 과거에 비해서 왕진이 좀 크게 줄어든 것 같아요. 현실적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의료기관에 관한 이제 접근성이나 이런 시스템이 많이 예전보다 발전을 한 상태고요. 네. 이 의료기관 외의 의료행위라는 것이 사실은 환자 입장에서 보면 더 위험성이 커집니다. 뭐 응급 상황이 만약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의료기관 안에서처럼 바로 대처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만약에 발생한다고 하면 책임 부담이 커질 수가 있고요. 예. 그때는 이제 의료인 자체가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의료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의료 행위에 정해진 수가, 이 수가가 이동 시간 등에 대비해서 매우 낮은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익성도 매우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청취자분들께서 이번 논란 이후로 많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합법이다, 이건 불법이다, 좀 한 번에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국내에서 의료인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네. 그 면허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라 뭐 간호사나 조산사라면 이분들이 의사의 오더 하에서 진료 기록과 진단 계획에 따라서 네.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끔 허가가 있는지를 네.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장소 요건입니다. 의료기관 내에서가 아니라면 법에서 허용한 요건이나 장소를 충족하는지가 두 번째일 거고요. 세 번째는 그 모든 의료 행위는 항상 기록이 남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네.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는 의료 행위인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논란에서 그리고 이 향정신성 의약품 대리 처방 의혹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도 당연히 대리 처방이라는 용어 자체에서 적법한 용어가 아니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이 처방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진단을 하는 과정 이후에 일어나는 것인데 네. 이 모든 의료 행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그냥 서비스의 차원이 아니고요. 당시 환자의 의료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만약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응급 상황까지를 모두 포함해서 판단하는 전문적인 과정이라서요. 네. 그런 구조 자체가 환자의 위험을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법제도 하에서는 대리 처방이라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뭐 고쳐야 될 부분은 또 고쳐 나가야겠죠. 의료계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점에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의료인분들이 주변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거절하시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또 가까운 사람일수록 또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인지상정이긴 한데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 의료행위가 적법하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사실은 그 의료행위로 인해서 가장 많이 법적인 불안감을 감수해야 되는 게 의료인 본인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네. 또 서운하실 수 있겠지만 의료인이 적법한 의료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에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것도 또 그 대상자인 환자분이시기 그렇죠. 때문에 되도록이면 서로가 안전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셔서 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의료행위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지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